한국의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13일 공개 직후 킹덤2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인기를 끌며 전편을 뛰어넘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여 개국에 공개된 킹덤2는 국내를 비롯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서 오늘의 톱10 콘텐츠 1위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킹덤2는 세계적인 영화 드라마 정보 사이트 IMDb에서 평균 평점 8.9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게 평가받았는데, 이는 영화 기생충의 평점인 8.6점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공개된 킹덤 시즌1을 두고 한국 사극의 관습을 파괴한 작품이라 칭찬하며 2019년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톱10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킹덤1은 서양의 문화적 코드 좀비를 조선시대 창궐하는 역병으로 바꿔 해석하며 동서양의 매끄러운 조화로 인기를 끌었다면, 킹덤2는 역병이 발병한 원인을 짚고 이를 해결하려는 인물들의 고군분투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냈습니다. 킹덤1은 연기력 논란과 지루한 전개로 인해 호불호가 갈렸지만, 킹덤2에서는 화려한 영상미와 스피디한 액션씬, 그리고 짜임새 있는 스토리가 돋보이면서 전편보다 훨씬 흥미롭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해외 시청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은 이유는 2011년에 기획된 이 작품이 2020년에 벌어진 현재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병을 일으킨 생사초가 중국을 뜻하는 북쪽 땅에서 왔다는 설정과 그 치료제를 찾기 위한 의녀의 분투는 현실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역병이 가장 많이 퍼진 곳이 경상도이고, 역병을 퍼뜨린 권력에 맞서 싸우는 영웅들의 면모는 지금 최전선에서 힘쓰는 보이지 않는 영웅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최근 한국의 발빠른 위기 대처가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킹덤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1600년대 왕국 시절부터 역병과 싸워왔다며 대단한 민족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도 하나같이 이 드라마의 놀라운 시의성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지난 12일 최근의 상황이 걱정된다면 넷플릭스 킹덤을 봐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킹덤2를 보면 최근에 퍼지는 병은 그저 지독한 바이러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된다며, 킹덤2는 최고의 좀비쇼이지만 피어 더 워킹데드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왕자의 게임과 같은 정치적 음모와 환상적인 캐릭터 묘사가 등장한다고 호평했습니다. 한 외국 평론가는 킹덤 시즌2는 완벽하다며 한국의 좀비 프로덕션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극찬했습니다. 킹덤2는 한알령도 뚫고 중국에서도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킹덤 시즌2는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드라마 순위 8위에 오르며 정식 수입되지도 않았는데 입소문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팬들은 특히 시즌2에 특별 출연한 전지현에 열광하며 전지현의 여전사 포스가 멋있다며 왜 이제서야 나오냐고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킹덤에서 해외 팬들의 눈길을 가장 크게 사로잡은 것은 갓이었습니다. 사극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과거에 썼던 모자에 불과했지만,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갓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외 팬들은 극중 과거 사람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모자들이 모양을 넘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SNS에서 네티즌들은 킹덤 정말 완전 좋다, 그중 최고는 역시 모자, 제발 저 모자들에 대해 설명해줘, 킹덤 정말 꼭 봐야함, 킹덤은 좀비와 진짜 멋진 모자에 관한 영화임 이라는 글들을 쓰며 호기심을 나타냈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킹덤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4가지는 옛날 한국 시대 배경, 미스테리한 좀비 역병, 왕실의 정치적 교활함, 그리고 마지막은 놀라운 모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갓에 대한 열풍은 갓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등장시켰습니다. 최근 미국 인터넷 쇼핑몰 이베이와 아마존에서는 킹덤 모자라는 이름으로 갓을 판매할 정도였습니다. 킹덤은 전 세계의 방탄소년단, 기생충에 이어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K-좀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갓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한복, 활과 검을 활용한 화려한 액션을 통해 한국적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전세계 국가들은 위기에 처하며 각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통제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많은 세계 시청자들이 킹덤2에서 역병과 싸우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싸워 이겨내 희망의 모델이 되어준 것처럼 안방극장에서도 세계인들에게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줄 예정입니다.
우리의 예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PPP 기준 1인당 GDP, 즉 구매력 평가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구매력 기준 GDP가 일본을 따라잡아 아시아 1위로 도약하였고, 이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023년까지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고령화, 경기 침체, 미래산업 개발 실패 등을 겪으면서 경제가 무너져 내렸지만 아베 내각이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자 한국에 아시아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본 경제 미디어 다이아몬드는 미국과 일본의 GDP 차이는 이미 잘 알고 있어 충격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라며 뒷목을 잡는 듯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준비운동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은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인데 이제부터는 구매력 기준이고 뭐고 다 떠나서 총 GDP까지 일본을 추월하려는 한국의 큰 그림 설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 중국, 미국, 한국, 그리고 유럽 이렇게 네 군데가 핵심인데요. 일본이 한국을 스스로 놓친 것은 이제 오래된 이야기고, 최근 시진핑이 일본 방문을 결국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4월 국빈 방일이 무산되자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암울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일본에게 남은 희망은 미국과 유럽인데요. 최근 유럽에서마저 한국과의 경쟁에서 완벽하게 패하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 SDS가 이스라엘의 첨단 기업 크레도락스와 손을 잡게 되면서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크레도락스는 카드 결제 시 거래 처리를 위한 서비스를 유럽의 주요 30개국과 미국, 중국, 일본에서까지 제공하며 이미 전 세계에 시스템 구축을 완성시켜 놓았는데요. 여기에 바로 삼성 SDS의 블록체인 기술이 합쳐질 예정입니다. 삼성 SDS의 블록체인 기술 넥스레저는 이미 전 세계 최초로 수출 통관 물류 서비스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제조업 분야와 금융 분야까지 사용되고 있는데요. 윤심 삼성 SDS 부사장은 삼성의 넥스레저는 IBM의 하이퍼레저보다 12배나 빨라졌다며 블록체인 상용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느린 속도를 신기술을 통해 해결했다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크레도락스의 이갈 로템 최고 경영자는 크레도락스의 플랫폼에 삼성의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하여 시스템 운영, 기업 간 거래, 회계 프로세스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즉 미래에는 유럽에서 거래되는 카드 및 대부분의 결제들이 모두 삼성의 넥스레저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7억 명이 넘는 유럽인들의 금융활동이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한국의 SK텔레콤이 유럽 최대 양자암호통신 시험망 구축 프로젝트에서 무려 절반을 따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양자암호통신은 궁극의 보안통신 기술로 알려졌는데요. 보안이 생명의 5G 네트워크가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글로벌 양자암호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지만 이번 유럽에서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번 최대 규모의 유럽 양자암호 통신 시험망 구축 프로젝트는 독일의 베를린, 스위스 제네바, 스페인 마드리드, 오스트리아 빈 등 유럽의 주요 도시 총 30개 구간의 양자암호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초대형 사업인데요. 30개 도시 중에서 무려 14구간을 한국의 SK텔레콤이 독차지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SK텔레콤이 7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IDQ라는 회사를 통해 이번 사업을 따낸 것이죠. 길이만 무려 1400km에 달하는데 한국 기업의 놀라운 성과 때문에 그간 사활을 건 일본의 도시바는 SK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6개 구간만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매우 실망적인 결과죠. 여기에 SK텔레콤은 유럽 최대 이동통신사인 독일의 도이치텔레콤과 손을 잡고 한국의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5G 중계기를 독일의 주요 도시마다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5G 솔루션이 네트워크 환경이 한국과 비교해 열악한 유럽에서의 문제점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며 잭팟을 터뜨린 것인데요.
오래전부터 유럽 통신사들과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고만 발표한 뒤 아무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일본 통신 회사들이 한국과 상당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바이오, IT 등 미래 유망 산업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미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NTT 도코모, 소프트뱅크, KDDI 등의 통신 회사들이죠. 그런데 이 통신 회사들마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추락하면서 일본이 받을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